이요 담보책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책임이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니까요. 160개 박스를 보는데요. 그 전에요. 잠깐 앞에만 한번 와보세요. 잠깐 앞에 한번 봐봐요. 잠깐 앞에 한번 보면 164페이지요. 164페이지 여러분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밑에요. 권리의 하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물건의 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 물건의 하자 보면 580조하고 581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죠. 아까 우리 객관적 하자라고 그랬죠. 카탈로그요. 그 다음에 확대 손해 이렇게 돼 있죠. 확대 손 의무 위반하고 뭐가 있다? 귀책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럼 그 옆에다가요. 옆에다 또 하나 써봐요. 옆에다가 뭐냐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요.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렇게요.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렇게.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보면 여러분요 그 인터넷 들어갈 때 보면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 있고 크롬 있죠. 크롬. 되도록 여러분요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 이제 참작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갈 때 동영상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합격닷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 클릭할 때 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크롬 있죠. 크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클릭해가지고요. 여기에서요 합격닷컴을 들어가시는 게 합격닷컴이요.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끊김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알겠죠? 처음에 인터넷 들어갈 때 이런 보면 익스플로러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 파란색 있죠. 그걸로 들어가면 그것은 요즘 이제 이것은 거의 좀 있으면 없어진다는데 계속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요 앞으로 크롬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롬이라고 하는 것을 없으면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클릭해가지고 합격닷컴 들어가서 수강을 하면은 여기가 끊김 같은 거 없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이 지금 다른 한 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강의 들을 때 크롬을 반드시 깔아가지고 다운받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지금 30분 동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죠. 네, 자요. 자 담보책임이요. 그 박스를 봐. 이제 박스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이제요 이 밑에 있는 봐봐. 박스 밑에 있는 거 있죠. 지금 570, 571, 572 쭉 돼 있잖아요. 이건 전 시간에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책임은요 그 위에 있는 박스 이거 하나만 보면 딱 끝이거든요. 하나만 보면 딱 끝인데 이걸 이 밑에 걸 안 해야지만 이 위에 거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 걸요 박스 하나만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되는데요. 자 봐봐요 여기요.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장님 저거 설명이 언제 끝나죠? 아마 한 5년 걸리겠죠? 자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이렇게요. 해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 이렇게요. 제척 기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되어 있죠. 여기 계약 해제권 여기요 이렇게요. 제척 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이거 570조요. 570조 거기 법원 다 나왔죠. 전부 타인의 권리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고요. 574조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요.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576조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 그 다음에 581조 종료물 이렇게 이러면 종료물하고요 특정물하고 그냥 아파트 301호 특정이죠. 딱 정의되어 있죠. 그건 지금 책상 걸상 봐봐요. 이것을 종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료물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요.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에요. 선이 악이 이렇게요.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 선이 악이 여기 선이 악이 여기 선이 악이 이렇게요. 됐죠 지금. 여기 됐죠? 됐죠? 자요. 자 이거 512조 전보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청구 청구권 앞에 감액이란 말이죠. 이것은 형성권이고 해제권은요. 해제는 언제 하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이게 한번 봐봐요. 여기 전보타인의 권리죠. 전보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없어요. 대금 감액 알겠죠? 뭐만 있어요? 여러분 계약 해제만 있어요. 전보타인의 권리 해제. 해제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전부가 남의 건데 목적을 1%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근 감액을 봐봐요. 대근 감액은 감액을 깎아달라는 말이죠.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 우리는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도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량 부족은요, 선이만 되고 악의는 안 돼요. 수량 부족은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계약 해제가 있고 손해상이 있잖아요. 계약 해제와 손해상은 선의는 다 돼. 선의.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에요. 선의는 다 돼요. 손해상도 위가 선이에요. 선의는 다 돼.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악의는 안 돼요. 손해상은 악의는 안 돼. 아시겠죠? 뭐는 다 돼요? 선의는 돼. 뭐는 안 돼요? 악의는 안 돼. 악의는. 자, 밑에요.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요. 계약 대금감에 계약 해제 손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저당권은 뭐를 보문하죠? 선, 악을 보문하죠? 저당권은 뭘 보문해요? 선, 악을 보문하죠? 이렇게. 선, 악의를 보문해. 여기가 끝이에요. 담보책임. 지금까지 설명했죠? 아무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야. 자, 계약 해제요? 계약 해제를 뭐를 보문해요? 선, 악 보문해요. 내가 가기 전부터 설명하더니요, 지금도 계속 설명하고 있네요. 자요. 자, 선, 악 불문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 다음에 대금감액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저당권은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요, 뭐를 불문하고요? 선, 악, 선악 이렇게. 끝이에요. 자, 다시. 담보책임은 시험에 내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여기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문이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 다음에요, 수량 부족은요. 수량 부족은 아까 말했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평당 얼마? 그건 일단 알고, 수량 부족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요, 선인은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요. 안날. 그래서 제측기간은요, 선의는 언제부터? 여기는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선악불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제측기간이 없어요? 제측기간이 없어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측기간이 없어. 됐죠? 간단하죠? 그럼 봐요. 선의는요, 선의는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 한날. 한날부터 몇 년? 1년 이렇게요. 여기 물건은요, 물건은 6개월이에요. 물건은 6개월. 이게 시험 한번 나왔죠? 6개월.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봐봐. 수량 부족의 경우 선인 경우에만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봐. 반대로. 아니 반대가 아니야. 다른 말로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선인은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알죠? 몇 년? 1년. 물건은 언제? 6개월. 권리는 언제? 1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됐죠? 어느 정도 적당히 됐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에다 지금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뭘 얘기하냐? 종류물에서는요, 봐봐. 이 책상 글장 하나같이 다 똑같이 생겼죠? 같은 데서 사온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책상 부족하면요, 여기다 또 주문하면 똑같은 거 가져오겠죠? 그럼요, 만약에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환해달라. 똑같은 걸 교환해 주겠죠? 이거 종류물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특정물은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아파트 봐봐. 똑같은, 설계도로 아파트를 만들었어도 101호하고 102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물건을 잘 보관했는지 달라지고요. 그걸 특정물이라고 그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종류물은요, 다른 거 가지고 와도 다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상 앉을 때 책상 의자가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옆에 거다 바꿔서 앉잖아요. 알죠?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내 거라고 해봐. 내 거면 특정물이다, 종류물이다? 특정물이죠. 내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종류물은 뭐냐면 하자 없는 물건이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거,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완전물 급보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급보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완전하게 됐죠? 퍼펙트하죠? 퍼펙트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고 나서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물 곱부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자 없는 물건. 이런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곱부 청구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먼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봐. 대금감의 계약에서 손해배상 세 개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완전물 곱부 청구.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요 저당권에서 얘기했는데 저당권에서 내가 대신 돈으로 막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라 한다? 뭐라 그래? 출제 비용 출제 비용 뭐가 있어? 상환 청구권이 있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이렇게 모두 해서 5가지가 있다 이 말. 담보 책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담보 책임이 아닌 거. 미해도는 담보 책임이 아닌 거. 이건 뭐냐? 하자 보수 청구권이에요.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 이것은 안 돼요. 하자 보수 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안 돼요? 하자 보수 청구권 안 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수급인. 이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는 담보 책임이에요. 알겠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건축할 때 건물을 건축했는데 하자가 있어. 그럼 하자를 보수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수리해야 되잖아요. 전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저것은 도급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금감의 계약에서 손해배상 완전물 곱부 청구권,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됐죠 지금? 자 이제 봐. 자 이제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게 아니야? 대금감액은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으면 대금감액이다. 알겠죠? 그런데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할 수 있으니까 선악 불문한다. 그 다음에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누구는 다 돼? 선의는 다 되는데 그런데 어디요? 전부 타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 저당권은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죠? 이것을 보고 나머지 제척기간은요 권리는 몇 년이다? 1년.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악일은 언제부터? 한날. 물건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걸 알면 돼. 이걸. 알겠죠? 그게 바로 어디 있냐? 여러분요, 거기 166페이지 그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봐봐, 그 중에서 여러분요, 570조하고 572조로 봐봐. 570 박스. 그러면 선의악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요, 손해배상 봐봐, 손해배상에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이게 있죠? 이 두 가지는 있어. 거기다가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570조 여기 570조 572조 이 두 가지는 이행 이익 배상 손해배상으로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 자,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오른쪽 봐봐. 맨 오른쪽 봐봐.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표를 보고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면 1번 봐봐요. 1번 대금 감액 청구권하고 계약 해제권하고 두 개가 다 있는 거. 두 개가 다 있는 거 찾으라 이 말이죠. 두 개가 다 있는 거. 두 개가 다 있는 거 뭐가 있어? 그 표를 한번 봐봐. 대금 감액하고 계약 해제하고 둘 다가 있는 거. 대금 감액은 선의 악이 다 되는데 해제는 선의만 되고 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것은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누구인 경우만 두 개가 다 돼? 선의. 수량 부족도 누구만 다 돼? 선의만 되죠. 그러니까요 572조하고 574조에서 선의만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지금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얘기하죠. 한 번 딱 표를 그려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른쪽 2번은요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몇 번 나왔냐? 6번 나왔어. 6번. 우리 시험은 6번 뭐라 나왔죠? 제척기간이 1년짜리가 아닌 거. 그러면 정답은 봐봐 1년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1년인데 아닌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 저당권 행사죠. 그 다음에 종류물은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언제나 정답은 뭐다?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가 정답이 됐어. 전부 타인하고 저당권 행사 또 하나 써. 물건의 하자 써. 옆에다 써. 6번 맨 끝에다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1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 하나 써.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5번이요.
570조하고 572조는요. 570조하고 572조는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는 아까 내가 손해배상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단번쯤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뭘 보느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한번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매도인 담보책임이요. 여러분요, 341페이지. 341페이지. 여러분 341페이지요. 166번 봐봐요. 166 봤어요? 봤어? 자, 341페이지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여러분 하자담보책임 줄고요. 하자담보책임 뭐냐 써? 거기다가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여러분요, 그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기출문제집을 신청해서 오늘 원래 어제 왔어야 되는데요. 그 기출문제 출간한 데에서 1차고 2차고 이렇게 두 권으로 되는데 1차가 18,000원, 2차가 2만원인가 봐요. 2만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가격표가 1차고 2차고 두 개가 다 표지가 다 18,000원으로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2만원으로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한두 권도 아니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는데 이번 주까지 붙인대요. 그거 붙이고 나서 이것을 학원에다가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우리 거 보내주고 딱지 주면 우리가 붙이면 될 건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는데 실장님하고 늦게 지금 통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1차가 18,000원, 2차가 2만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계산이 둘 다 18,000원 돼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법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개사법하고 2차 과목은요, 중개사 공법은 그 다음에 이제 1차의 학개론, 민법도 그렇고요. 그것은 다른 것은 공시법하고 세법은요 조금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법 같은 경우는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은 문제가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것도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알았죠? 최근에는. 전에는 똑같았는데. 그런데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공법은 뭐냐면 법이 좀 바뀌는데 많이 안 바뀌었죠. 올해는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알죠? 그래서 작년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공법하고요. 이제 민법하고 개로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법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것들이 다 5년짜리예요. 5년. 너무 양이 적어요. 5년짜리는 문제가 200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는 푸는 것도 아니고 안 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알겠죠? 그래서 10년짜리를 찾았더니 없어요. 10년짜리는. 그래서 없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원에 봤던 건 10년짜리였는데요. 거기도 이제 올해는 5년짜리로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년짜리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거기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7회분이죠? 나온 것이거든요. 한 300문제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낫지. 너무 적으면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미드웨이 담보책임 2문제 나오고 끝나요. 알았죠? 그러면요, 푸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7년짜리니까요. 문제집은 아마 언제 주문했는데 언제 오는가 내가 있다요.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166번 보세요. 1번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수에 대해서 법적 제한으로 줄고요.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줄고 건축이 불가능.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써요. 거기다 써.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법률적 장애. 이 법률적 장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하자다? 물건의 하자. 이렇게요. 2번요.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줄고 해제권 동그라미요. 써요. 거기다가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것은 뭐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죠. 밑에 또 나오죠.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죠. 그럼 봐, 이제 여기 이제 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최근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리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 있고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뭐죠?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그 다음에 청구권,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 다음에 형성 청구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렇게요. 우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제척기간이고요, 여기는 소멸시효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권은 소멸시효인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인데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저기 봐봐요.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죠. 대금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있죠. 이 손해배상은 다 이걸 다 뭐라 한다? 그래서 1년에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원래는 1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뭐에 걸린다? 10년에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도 걸리는 거예요. 왜요? 뭐니까? 손해배상은 뭐니까? 청구권이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는 뭐 할 수 있다? 경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를 내놨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척 기간에 해당하면서도 소멸시효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두 개가 서로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제척 기간, 원래 대금감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제척 기간이에요. 그런데 판례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 뭐만요? 손해배상만. 그래서 손해배상만 이렇게 됐죠? 자, 4번은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일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 줄고요, 매도인이, 그 다음에 매목자, 하자 동그라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줄고요, 고지하지 않고 줄고요. 그러면요,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퀄 책임을 진다. 이 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 5번 봐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죠. 그런데 하자의 발생 및 확대 가공한 줄고요, 매수인의 잘못을 말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166번이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모든 지문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말고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볼까요? 172번 한번 봐봐요. 거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75번 땅 값이 1만 평방미터를 을에게 매도했죠. 그럼 봐봐. 그럼요, 토지 전부가 병소유 줄고, 전부가 병소유. 그럼 봐봐, 여기 전부가 병이죠. 전부가 병은 뭐 어때요?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없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선이.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제척기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다 봐봐요. 그걸 가지고 봐. 좀 병의 소유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악의 을 줄고, 악의 을은 343페이지. 악의 을은요,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 지문이라니까요. 알겠죠? 악의도 할 수 있죠. 2번요, 2000평방미터가 병소유 줄고요. 2번에요. 그럼 봐봐요. 2000이 뭐죠? 만 중에서 2000이니까 전부예요, 일부예요? 그 일부 타인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일부 타인 봐봐요.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이죠. 그 다음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렇게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그 다음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2000평방미터 병소유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악의 을은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여기요, 악의 을도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할 수 있다. 172번 3번은요, 2000평방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동그라미 멸실, 이미. 여기 봐봐, 여기요.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멸실. 이미 멸실했죠. 이미. 그럼 누구 경우만? 선인 경우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미 멸실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걸 얘기해요. 악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이죠. 봐봐요. 봐봐. 땅을 샀는데요, 땅에 지상권이 있어.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그럼 나는요, 그 땅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상권이 있으니까 땅을 못 쓰죠. 사용 수익을 못 하죠. 용익 권능, 지상권으로 인하여 줄고, 이퀄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 지상권으로 인하여 용익 권능의 제한. 그럼요, 악의의 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용익 권능은 누구만 해지한다? 누구만 해제? 선이만 해지하죠. 선이만 해지할 수 있다. 5번은요,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여기죠. 여기 봐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죠. 선악불문하고 실행으로. 저당권의 실행은 뭐죠? 경매죠.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선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이 글자 하나가 이게 지금 지문이라 이걸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지금은 그렇지만 아시겠죠? 174번 한번 봐봐요. 작년에 나온 문제죠. 가장 따끈한 거죠. 자요,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줄과 물건의 하자. 우리 경매 안 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경매. 지금부터 한번 봐. 우리가 여러분 경매를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죠. 채무자 것하고 또는 누가 있죠? 물상 보증인이죠. 형이 돈을 빌렸는데 동생이 자기 아파트로 보증을 썼죠. 물상 보증인이요.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채권자죠. 채권자. 이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요, 이 사람이 돈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가 돼요? 경매가 돼요. 병한테요. 병한테 경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경락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경락인은 뭐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경락인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이 사람은 채무자는 집이 팔린 사람이니까 누구하고 똑같다? 매도인하고 똑같죠. 우리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요,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1차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강의 노트 앞에 이제 보면 다 나와 있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봐. 강의 노트 박스 앞에 봐. 박스 앞에 박스 있는 게 그 앞에 발 앞에 보면 맨 오른쪽 혹시 안 나와 있어요? 밑에 오른쪽 나와 있죠? 거기 보면요, 2차 책임져 봐봐요. 그런데 이때의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책임이 없어요. 그럼 봐봐, 경매에서는요, 경매는 물건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고 무슨 하자가 있어? 권리의 하자가 있죠.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안 져.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져. 왜요? 이런 봐봐, 내가 이거 우리 집이야. 유리창 하나 깨졌어. 근데 내가 돈을 못 갖고 봐서 이 집이 경매가 돼. 그럼 내가 지금 유리창 끼워가지고 경매 당해야 돼요? 열받아서 2장 더 깨고 나가다가 돌 던져서 하나 더 깨야 돼요? 하나 더 깨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안 지는 거 당연하죠. 알죠?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법률적 장애 했죠.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는 뭐라고 얘기했어? 법률적 장애는 뭐다?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이것은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하자는 없어. 그럼 법률적 장애는 뭐냐? 내가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럼 공장을 지을 수 없죠? 그것을 뭐란다? 법률적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경매에서는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대금, 감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원칙은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원칙은 손해배상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없다고. 왜요? 아니 내가 내 집이 경매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손해배상까지 해요? 알겠죠? 그러면 더 울어서 죽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아요. 하자 자기 집이 경매가 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하자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죠? 그럼 그때 책임을 져. 그러니까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경매다. 가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요, 지금요 몇 번이죠? 174번이죠? 자요, 경매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에 대해서 담보 174번 문제 보고 계셔요? 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출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예요? 여기 574조죠. 수량 부족이죠. 누구인 경우만?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럼 볼까요? 악의의 매수는 대금감에 틀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3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 전부 여기 있네. 전부 여기 있네. 대금감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있어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선인 경우만 손해배상.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이다. 몇 년 안에 한다? 몇 년 안에? 그러면 안 되죠. 전부 타인은 뭐죠? 1년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악의가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악이 하나 줄 하나 거 줘야 되겠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봐봐 해지할 수 있죠. 굳이 있잖아요. 여기다요 악의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기 봐봐. 선이 악의를 불문하죠. 선이 악의를 불문한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매수인은 그렇게 표현해. 선이 악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뭐도 포함한다? 악의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누구만 된다? 누구만? 선이만 되죠. 선이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선이는 선이라고 꼭 써야 돼. 악의는 악이라고 꼭 써야 돼. 그런데 선이 악의를 포함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아시겠죠? 매수인은 이렇게. 됐죠?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죠. 하자. 목적물이 하자죠. 목적물. 또 나왔죠. 여기도요.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에 대한 줄과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뭐가 있다?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아까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5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설정된 저당권 행사, 저당권. 이런 봐봐. 저당권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의 소멸상 출제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매수인은 그러면 돼. 매수인은 그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한다? 선이 악의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뭘까요? 매수인이 그렇게 되죠. 맨 끝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그러면 돼. 뭐를 포함하니까? 선, 악을 포함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6번 한번 봐봐요. 176번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죠. 1번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우리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 계약은 유효.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은 유효. 자, 2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 줄고 전세권이 설정. 그럼 봐봐요. 그 집에 전세가 있어. 그러면요. 아직 전세 산 사람이 아직 안 나갔대.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세권이 설정돼 있죠.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 봐봐요. 여기요. 전세권 설정은 이 중에서 어디야? 전세권 설정 여기서 어디야? 용이죠. 용이 사용하지 못하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죠. 그럼 누구만? 선이만. 몇 년 안에? 1년 안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봐요. 거기에 뭐라 나왔죠? 알지 못한 줄고 알지 못한 매수인한테 알지 못한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한다? 선의의 매수인은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우리 여러분요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런 잘못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잔금이 1억인데 9,900만 원 갚았어. 아직 100만 원 못 갚았어. 100만 원 못 갚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지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계약 해제된다 안 된다 해제 X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목적이 달성하면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잡아봐.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 줄고 봐. 그럼 매매 대금이 5억인데 저당권이 2억이 있다 이 말이죠. 2억을 내가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러면 내가 2억을 끌어안아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럼 매도인 잘못이에요? 매수인 잘못이에요? 매수인 잘못이죠. 내가 끌어안았죠.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 대금의 일부 지급에 가름하여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저당권의 실행 줄고 저당권의 실행. 그러면 매수인은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원 경매의 경우는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뭐가 적용 안 돼요? 물건의 하자가 적용 안 되죠. 권리 하자는 적용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뭐가 돼야 돼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정답 지금 몇 번 되었죠?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 아니고요. 몇 번이요? 4번 알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줄고요. 자력을 담보. 그다음에 변제기 줄고요. 자력을 담보 추정한다 줄고요. 추정한다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본다 x 본다 추정한다지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추정한다 그래야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여기 봐봐요. 이러면 우리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요. 채권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채권? 아 채권 매매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우리 매매 잠깐 설명했는데 내가 매매는 뭐를 매매한다고 그랬죠? 매매는 아까 매매에서는 약간 오케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쪽에서는요. 이쪽에서 뭐를 이전하죠?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런 매매라니까요. 이게 매매라고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의 재산권에 뭐가 들어가요? 채권하고 뭐가 들어가요? 물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런데 을이 그럼 10월 1일 갚아야 되죠. 근데 중간에 갑이 돈이 궁해.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1억짜리를 깍두기한테 9천만에 팔죠. 9천에. 언제? 5월 1일 날. 그러면서 뭐란다? 깍두기가 뭐라 하죠? 여기 깍두기가요? 야, 이 사람 만약에 지금 5월 1일인데 10월 1일 날 돈 없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죠. 돈 없어 그럼 어떻게?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 갑이 그러면 걔가 돈 없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죠. 그것을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 내가 갚아줄게요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요 10월 1일 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5월 1일 날 변제가 되기 전에 팔았죠. 그럼 이 사람 지금 5월 1일 날 돈이 있어야 돼요? 을은요 10월 1일 날 돈이 있어야 돼요? 10월 1일 날 돈이 있어야 되겠죠. 10월 1일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돈이 있어야 돼요? 10월 1일 변제기에 돈이 있어야 되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아니야 추정한다야. 우리 시험에는 본다로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추정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178번 한번 더 풀어봐요. 178을 한번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갑은 을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죠. 뭐라고요? 누구 팔아먹었다고? 을 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었다고? 병에게 매도했죠. 소유권에 취득하여 병에게 이전할 수 없다. 1번. 그러면 여기 뭐요? 전보타인이죠. 봐봐. 전보타인은 뭐요?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없죠. 계약 해지는 있어 없어? 있죠. 뭐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누구인 경우만? 선이. 몇 년 안에? 없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됐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1번. 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체를 꼭 이런 말이 나와. 1년 내 우리가 전보타인에 걸리는 1년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계약 체결 당시 병이 악이다. 매수인이 악이다. 악이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갑이 만약에 선의이다. 그러면 갑과 병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그랬는데요. 이러면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4번은요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렸다. 그러면 매도인이 잘못했죠. 그러면 매수인은요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 여기 지금 갑이 지금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갑이 누구예요? 지금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잖아. 채무자. 그럼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창피하죠. 이거 봐봐. 채무불이행은 삼박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채무불이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누가요? 채무자가 뭐를 해야 돼요? 기척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잘못.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계약 체기로 갑의 잘못이죠. 갑 동그라미 채무자가 지금 뭘 해서 잘못했죠. 그래서 건물이 붙었죠. 소실.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이행불능. 다른 말로 하면 이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러니까요 병은 채무불이행에게 일반 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병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을의 건물을 갑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줄고요 병은 을의 건물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거기까지요.
원래 이런 봐봐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남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은 이 물건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뭐란다?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80번 한번 봐봐. 180번.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줄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물건의 하자를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기억.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 줄고 법률상의 장애. 그러면 이 법률상의 장애를 뭐라고 얘기한다?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무슨 하자가 아니다? 권리의 하자가 아니죠. 2번.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청권, 완전물 급부청권 줄고 써 거기다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어디에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죠. 종류물.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종류물에만 있다. 맞죠? 자, 이것은요,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이죠. 안날. 선이 뭐가 있으니까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내에는 6개월 이내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문제가 뭐라고 돼 있죠?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 그게 아니죠. 6개월 내 모든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래는요, 써 거기다가 이행 이익 상당액이에요. 이행 이익 상당액. 이행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아니고 이행 이익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해. 그래서 봐봐요. 대법원 판례가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이행 이익이다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는 전매 차익에 하는 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행 이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행 이익까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소리가 아니고 이행 이익 상당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자요, 니은요, 미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책임을 경감 줄고, 그 다음에 가중, 경감, 가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제 없앨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없앨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봐봐. 강의 노트 168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아까 강의 노트 168페이지에 뭐 그랬죠? 과실의 기속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죠. 과실의 기속. 이것을 지금 과실도 봐봐. 인도 전이냐 후냐. 알겠죠? 인도 전이냐 후냐. 두 번째요, 잔금을 먼저 줬느냐 안 줬느냐. 잔금을 먼저 줬느냐 안 줬느냐. 알겠죠?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은요, 맨 위에는요, 등기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등기는 필요 없어. 아시겠죠? 밑에는요, 잔금을 늦게 줘서 잔금을 늦게 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잔금 지급일부터 뭐를 준다? 이자도 지급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매하고 교환했었죠, 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인데요. 여기 임대차인데 여러분 5분만 있다가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5분만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